중국은 이미 금융위기라 임금 50% 삭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일단 사실일까요? 또 금융위기가 사실일까요? 일단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민생은행입니다. 민생은행. 중국 대형 상업은행입니다. 민생은행이 베이징 지사 임직원의 임금을 최대 50%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뭘까요? 일부 업무 관련 비용도 줄였고요. 기타 후생 복리비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민생은행의 베이징 지점의 직원이 4,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4,000명이 넘는 임직원의 임금을 최대 50% 삭감을 했다고 하면 이게 뭐를 뜻할까요? 저는 여러분 이거 뭔가 심각한 기운이 퍼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지점의 임직원들의 급여도 깎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로이터가 정확하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베이징 지점이 최대 규모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임금을 50% 삭감을 했다. 와, 이거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민생은행은요 1996년에 설립이 됐고요. 중국에서 최초 민간 자본으로 세워진 상업은행입니다. 작년 말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총 자산 기준으로 은행권 순위 11위에 해당됩니다. 11위. 결코 적지 않죠. 물론 이 임금 삭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공동부유의 일환인지 아니면 지금 민생은행의 상황이 좋지 않은지 이것은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50%를 삭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민생은행의 지난 6월 말 순이자 마진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1.54% 기록했습니다.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은행의 핵심 수익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이자 마진이 1.54%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민생은행의 어떤 위기감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민생은행만 지금 임직원의 봉급을 50% 줄인 게 아닙니다. 중국 내 세 번째 상업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설은행 여기도 본사 임직원의 봉급을 10% 줄였습니다. 10%. 게다가 중국 10대 자산운용사 중국 초상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위 임직원들에게 과거 5년간 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죠. 임직원들의 월급을 깎고 또 고위 임원들에게 과거 5년 동안 받은 급여의 일부를 반환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부동산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이런 디플레이션의 어떤 모양새가 이런 일을 자초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보다도 제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업은행에서 사람들이 돈을
빼는 것은 아닐까요? 지방은행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상업은행이나 아니면 대형은행에서도 돈을 뺀다. 예금이나 적금을 뺀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9월 18일 날 사상 최저 기록했습니다. 2.038입니다. 9월 20일에 2.047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 10년물 국채금리를 산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많으면 금리는 떨어지거든요. 금리는 떨어지고 액면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안 하는 거죠. 할인을 적게 하겠죠. 할인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수요가 없으면 금리 많이 줄게 좀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면. 할인도 해줄 테니까 액면가 할인도 해줄 테니까 좀 사. 이렇게 되는데 수요가 많으면 이게 뭐 굳이 금리 안 낮춰줘도 됩니다. 그냥 놔둬도 돼. 지대로 그냥 굴러가니까요. 지금 2.038까지 떨어졌다는 것은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예금자들 특히 부자들이 상업은행에서 혹은 지방은행에서 돈을 빼서 채권을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금융위기에 봉착했는지도 몰라요. 중국 정부가 제대로 된 지표를 발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표 자체가 뭔가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 주가 지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가 2745.6이었습니다. 지금 9월 20일 현재 2734.81이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2024년 2월 5일을 보세요. 2702.19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어렵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2024년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뭐 외국인도 빠져나가고 내국인도 빠져나가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다. 그 생각에 주식 투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 채권을 사고 금을 산다. 금도 굉장히 많이 사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채권을 산다, 금을 산다 이것은 중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예금이나 적금을 빼서 금을 사고 채권을 산다. 주식시장에서도 팔아서 채권을 산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중국은 이미 뭐 큰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작은 금융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건설이 무너지면서 중국의 은행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예금주들도 지금 돈을 빼서 금을 산다든가 채권을 산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팔아서 금을 산다든가 채권을 산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외국인들까지 빠져나가잖아요. 외국인들까지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보면 5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는 투자였어요. 2021년에 3,441억 원을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거의 반토막이 나더니 2023년에는 10분의 1토막 났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2024년에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요. 중국은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작은 단서가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민생은행에서 50% 임금을 삭감했다고 해서 중국의 은행이 지방은행까지면 수십 개가 넘는데 한 개 은행 망한다고 금융위기가 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서거든요. 저수지 뚝이 무너질라 그러면 지구멍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민생은행의 임직원들의 임금을 50% 삭감했다는 것은 저수지 뚝에 쥐구멍이 터진 거고요. 그 구멍의 크기가 점점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가 좋아지만 모르겠으나 미중 충돌 때문에 중국의 경제는 좋아지기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멍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다가 저수지 뚝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구멍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국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만큼 중국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중국에 취재를 하고 있는 외국 특파원들 있잖아요. 정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은 지표를 내기가 무섭습니다. 여기저기 지표가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이게 오히려 보도가 되면 경제에는 더 치명타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투자 심리가 무너지니까 중국의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저는 로이터 통신이 민생은행의 베이징 지점 4,000명의 직원들의 임금을 50% 삭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금융위기는 가까워졌다. 이게 대형 금융위기로까지 아직은 안 갔지만 이 소형 금융위기, 작은 금융위기가 점점 커진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상황은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번 나오는 지표마다 중국의 상황이 어렵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중국 시장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놓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징후를 보면 굉장히 나쁜 징후들이 많이 옵니다. 그 나쁜 징후들이 한꺼번에 터지잖아요.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 첨단 기술을 줍줍해서 갔습니다. 중국이 위기가 오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중국 시장을 보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기회이자 또 다른 저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너것이 기다리는 자세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